이번 영상에서는 검정의 기초 개념 중에서 유의 수준, p-value, 그리고 기강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유의 수준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영어로 레벨 오브 시그니피컨스라고 하는 거를 한국말로 바꿔 쓴 거예요. 시그니피컨스라는 게 이제 뭐 중요성 아니면은 유의미함, 그러니까 중요성이라기보다는 유의미함이라고 한국말로 번역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근데 그 유의미함의 정도다라는 거죠. 유의미함의 레벨. 그래서 이제 유의 수준이라고 하는 거고, 우리가 보통 표기법으로 알파라고 쓰고요. 이 알파는 여러분 그 추정에서 우리 신뢰 수준 얘기를 할 때 100 곱하기 1 빼기 알파 퍼센트라고 했잖아요. 요거랑 이제 똑같은 거예요. 추정에서 신뢰 수준을 얘기할 때 쓰이는 알파랑 우리가 검정에서 유의 수준을 설정할 때 쓰이는 알파, 이거는 똑같은 거다. 근데 이제 사용되는 맥락이 조금 다르니까 어떤 맥락에서 얘네들이 이 유의 수준이라고 하는구나 라는 거를 이제 뒤에 얘기들을 들어보면은 알 수가 있을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표본 데이터 추출을 해가지고 검정 통계량의 실현값을 계산할 수가 있고, 그걸 가지고 기무가설이 옳은지 아니면 이 대립가설이 더 옳은지 그거를 판정을 내려야 되는데요. 사실 이 알파라는 거는 그 판정 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사전에 결정해둔 어떤 확률 값이에요. 그래서 알파라는 거는 0에서 1 사이 값을 갖게 되고, 그리고 그 판정 방식으로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p-value 방식, 하나는 기강력 방식이다. 그리고 사실 이 두 가지 방식은 결국 하나의 결론으로 똑같이 귀결됩니다. 똑같은 검정 상황에 대해서 똑같은 표본 데이터를 추출했을 때 어떤 방식을 쓰든지 간에 결국 결론은 똑같이 도출이 된다는 거고. 자, 그래서 일단 그러면 p-value 방식을 설명하려면은 p-value가 뭔지를 알아야 되니까, 그리고 뭐 기강력 방식을 알려면은 기강력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사실 p-value를 알면은 기강력도 거의 그거에 의해서 바로 알 수가 있어요. p-value를 먼저 설명을 하자면은, p-value라는 거는 그 정의를 살펴보면은 이런 거예요. 어떤 추출된 표본 데이터로부터 산출한 검정 통계량의 실현값, 그렇죠? 표본 데이터를 우리가 추출해서 검정 통계량의 실현값을 계산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거 이상으로, 그렇게 해서 계산된 실현값 이상으로 대립가설을 지지하는 검정 통계량의 실현값이 얻어질 수 있는 확률. 좀 이 말이 긴데 이게 p-value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그걸 p-value의 정의는 그렇게 되는데, 좀 더 와닿게 설명하는 거는 이제 뒤에 이제 이런 슬라이드를 통해서 제가 설명을 하도록 하고, 그럼 먼저 일단 예시로 이런 상황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자면은, 우리가 이런 귀무가설이 있고 어떤 모수 세타가 세타 제로다라는 귀무가설과 그거에 대응되는 대립가설로 아니다, 모수 세타가 세타 제로보다 작다라는 그런 가설에 대한 가설 검정을 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러고 우리가 사실 검정 통계량 설정을 할 때 이런 두 가지가 만족되도록 꼭 설정을 한다고 했었죠. 뭐냐면은 검정 통계량이라는 놈을 만약에 내가 t라고 하면은 얘는 점추정량, 이 세타의 모수의 점추정량 세타 햇을 이용해서 설정이 되는 거고, 그리고 또 이게 이, 이 검정 통계량이라는 놈은 세타 햇이랑은 또 비례 관계가 있어야 된다 라고 했고, 그리고 검정 통계량의 실현값을 계산할 때는 항상 기무가설이 옳다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세타 제로. 그러니까 귀무가설에서 얘기하는 그 모수의 값. 그래서 이 검정 통계량이라는 놈은 이 모수의 점추정량과 그리고 기무가설에서 가정한 모수의 값. 그 두 놈을 인자로 갖는 어떤 함수가 되고, 그래서 확률 변수가 된다. 자, 그런 상황에서 이 밑에 있는 이 그림은 뭐냐면은, 요런 이제 그런 어떤 검정 통계량의 확률 분포 함수, 그리고 요거는 약간 확률 밀도 함수 형태로 되어 있는데, 제가 요 슬라이드에서는 말을 섞어서 쓰겠습니다. 그래서 검정 통계량의 확률 밀도 함수를 그려본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이 분포 함수는 좌우 대칭인 형태를 띠고 있으니까 정확히 그 한가운데 여기가 이제 검정 통계량의 평균이 될 거고요. 그러니까 이 t의 검정 통계량 t의 기대값이 되겠죠. 요 정확히 한가운데가. 그래서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검정 통계량의 이제 실현값이 있어가지고 실현값을 우리가 스몰 t라고 쓸게요. 지금 이 뭐야 확률 변수를 라지 t로 썼으니까 그놈의 실현값을 스몰 t라고 할게. 그래서 만약에 이제 검정 통계량의 지금 이 p-밸류 설명을 이제 하려고 하는데 검정 통계량의 실현값이 여기에 딱 나타났다고 쳐봐요. 제가 찍어볼게요. 자, 그러면은 이거는 아니다. 요거랑 그리고 하나 더 있다고 칩시다. 요게 이제 뭐 T1이고 이게 T2라고 치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이 T1과 T2 중에 어, 어떤 녀석이 더 이, 대립가설을 지지한다고 생각을 하나요? 뭐 어떤 녀석이 더 규모가설을 지지한다고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우리의 이제 검정 통계량 값이 이렇게 T1과 T2 이런 식으로 딱 이제 실현이 됐을 때, 자, 그런 상황에서 정답을 얘기하자면은 요 파란색으로 해야겠다. 더 오른쪽에 있는 놈,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더 오른쪽에 있다기보다는 이 상황에서는 더 평균에 가까운 이 녀석이 더 H0를 지지한다. 지지함.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은 어, 지금 이 검정 통계량이라는 놈은 기무가설이 옳다고 가정하고 만들어진 이런 분포인데 그 분포에 즉 많은 확률이 요 평균을 중심으로 몰려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이 확률 분포는 모든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은 이런 식으로 생긴 확률 분포에서는 분명히 평균을 중심으로 많은 확률이 몰려 있죠. 그리고 평균에서 멀어질수록 확률이 적게 분포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설계한 검정 통계량이 진짜로 어, 이런 분포를 따른다면은 그렇다면은 여기서 그런 검정 통계량의 실현값은 근처에서 많이 나와야 돼. 그러니까 그 표본 데이터 추출을 무작위로 추출을 해가지고 검정 통계량의 실현값을 뽑을 때마다 이 평균 근처에서 많이 나와야 된다는 말이죠. 물론 여기서 나올 가능성도 있지만은 그 확률은 되게 적다. 여기서 나올 확률은 적고 여기서 나올 확률은 되게 높다. 그러니까 이런 이렇게 두 개의 실현값이 있을 때 이 평균에 가까운 놈이 더 H0를 지지하고 평균에서 먼 놈이 얘는 이제 더 H 대립가설을 지지하는 거예요. 그런 일단 개념을 알면 되고 그리고 또 이 상황에서는 또 알아야 될 게 대립가설이 이거잖아요. 세타 제로보다 작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럴 때는 이 평균에서부터 왼쪽으로 더 멀어질수록 더 H1을 지지하게 되고, 이 평균으로부터 오른쪽으로 간다고 하면 안 되고, 이 평균 여기에 가까울수록 H0를 지지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가 검정 통계량을 설정을 할 때, 그리고 우리 요거랑 비례관계가 되도록 했잖아요. 이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모수 세타의 점 추정량인 세타 헷 그놈하고 이 검정 통계량하고 비례관계가 있으니까, 자 그러면은 사실 이게 검정 통계량의 값이 더 왼쪽으로 나왔다고 쳐봐요. 검정 통계량의 값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왔는데, 뭐 1, 2, 3이라고 쳐보면은 더 왼쪽으로 간다라는 거는, 그 말은 이 검정 통계량 t의 값이 더 작게 실현이 됐다는 거고요. 이 왼쪽으로 갈수록 일로 갈수록 더 작게 실현이 됐다는 거고, 그 말은 이게 검정 통계량의 검정 통계량이 아니라 이 모수의 추정량인 세타 헷 요게 더 작게 구해졌다는 거예요. 왜냐면 얘랑 비례 관계인데 얘가 이제 작다는 거는, 즉 얘가 이제 작게 나왔다는 거예요. 왜냐면 얘는 고정돼 있는 값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표적인 검정 통계량인 어, G를 살펴보면은 x 바 빼기 뮤 제로에 시그마 나누기 루트 n 이거잖아요. 여기서 사실 이거는 다 고정되어 있는 값이고, 여기서 표본 추출을 통해서 바뀌는 값은 사실 이거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거랑 비례하죠. 왜냐면은 Z는 요게 지금 분모에 마이너스 없이 올라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검정 통계량 값이 작게 나왔다는 말은, 즉 이게 작게 나왔다는 얘기. 그래서 요거는 제가 구체적인 예시로 이제 평균에 대한 가설 검정에서 쓰이는 표준 정규분포를 따르는 검정 통계량 예시를 든 거고, 꼭 이거 아니더라도 이거에 의해서 이 검정 통계량이 세타 핵과는 비례관계가 된다는 그거에 의해서 이런 이 평균에서 왼쪽으로 멀어지는 검정 통계량이 값이 나온다는 거는, 이게 좀 더 정리해서 쓰자면은 어떤 검정 통계량의 값 이거라고 할게요. t가 작게 나왔다라는 말은 결국 이거 모수의 점수 정량 이게 작게 나왔다는 말이고, 어, 점수 정량이 작게 나왔다는 말이고, 어, 그리고 이 모수의 점수 정량이라는 놈은 사실 이 모수를 근사적으로 알고자 하는 그런 모수의 추정량이기 때문에, 그 말은 이게 더 작을 공산이 크다. 이게 우리가 생각했던 어떤 값보다 더 작을 그럴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다시 검정 통계량의 값이 작게 나왔어. 지금 저는 아직 뭐보다 작게 나왔다라는 얘기는 아직은 안 하고 있어요. 그냥 이게 작게 나왔다. 우리 생각보다 작게 나왔어. 라는 말은 이 모수의 점수 정량 세타 헷도 우리 생각보다 작게 나왔다는 거고, 그리고 그 말은 이거는 세타 헷은 결국 세타를 추정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추정량이기 때문에, 그 말은 우리의 관심의 대상인 이 세타도 우리의 생각보다 작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게 되는 그런 논리가 이어진다는 거죠. 이 검정통계량 값이 이런 상황에서 더 이제 평균에서 왼쪽으로 멀게 나오면 나올수록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 좀 제가 설명을 했는데 이걸 그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좀 들었으니까 이걸 싹 다 지우고 그래서 대체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한 이유가 뭐냐면은 p-밸류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데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p-밸류는 바로 한번 설명하면 이제 알 거예요. 다시 여기 이 정의를 얘기를 할게요. p-밸류는 추출된 표본 데이터로부터 산출한 검정 통계량의 실현값 그 이상으로 대립가설을 지지하는 검정 통계량 실현값이 얻어질 수 있는 확률이다. 그래서 이런 예시 기무가설은 세타가 세타 제로라는 것 그리고 대립가설은 세타가 세타 제로보다 작다는 이런 가설 검정에 대해서 그 설정 우리가 어떻게 설정한 검정 통계량의 확률 분포 함수가 이렇게 생겼다고 할 때 그때 만약에 검정 통계량이 여기에 딱 실현됐다고 치면은 여기서 실현됐다고 치면은 그게 지금 이거라는 거예요. 추출된 표본 데이터로부터 산출한 검정 통계량의 실현값 그게 지금 여기다. 그때 그거 이상으로 대립가설을 지지하는 검정 통계량의 실현값이 얻어질 수 있는 확률은 바로 여기서 이제 쭉 그은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 왼쪽으로 여기서부터 더 이 평균보다 먼 값이 실현될 확률 그게 이 면적이 그거를 일단 얘기하는 거죠. 이 확률이 바로 p-밸류가 되는 거예요. 추출된 표본 데이터로부터 산출한 검정 통계량의 실현값 이거 그 이상으로 대립가설을 지지하는 검정 통계량의 실현값이 얻어질 수 있는 확률 즉 이거보다 더 대립가설을 지지하는 그래서 요걸 기준으로 이쪽으로 가면은 이게 더 대립가설 지지하는 거고 요걸 기준으로 일로 가면은 이거보다는 더 기무가설을 지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p-밸류라는 거는 이쪽을 얘기하는 거다. 그래서 이 상황은 제가 예를 들어서 검정통계량의 실현값이 여기에 실현됐다 됐을 때 얘기를 한 거고 여기에 실현되지 않고 딴 데 실현될 수도 있겠죠. 검정통계량의 실현값이 여기가 아니라 뭐 여기에 딱 실현됐어. 검정통계량의 실현값이. 그러면은 논리는 똑같죠. 이거보다 더 대립가설을 지지하려면은 얘보다도 더 평균에서 먼 값이 나와야 되고 반대로 얘보다 평균에 가까운 값 이렇게 나오면은 얘네들은 사실 H0를 지지하는 거죠. 왜냐면은 이 분포 자체가 이 검정 통계량의 그러니까 H0가 맞다는 가정하에서 얻어진 검정 통계량의 확률 분포 함수고 그 말인즉슨 이게 맞다면은 검정 통계량의 실현값은 이 평균 근처에서 많이 나와야 된다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p-밸류입니다. 이게 p-밸류고 요 예시는 제가 이런 대립가설이 이런 상황일 때, 이런 상황일 때는 우리가 이 평균으로부터 왼쪽 방향 이쪽을 보면 되는 것이다. 근데 이 대립 가설이 꼭 이렇게만 되리라는 법은 없다고 했었죠. 대립 가설은 사실 이것도 될 수 있고 이것도 될 수 있고 이것도 바로 여기 있는 거고 이것도 이렇게 세 종류가 될 수가 있으니까요. 그 각각에 대해서 그림으로 이렇게 여기다 설명을 해놨어요. 보면은 자, 여기 p-밸류 제가 또 정의를
그대로는 아니고 살짝 길게 써놨는데 사실 똑같은 얘기를 조금 더 그냥 길게 쓴 거예요. 이거는 추출된 표본 데이터로부터 산출한 검정 통계량이 어떤 값으로 실현되었는데 실현값 이상으로 대립가설을 지지하던 검정 통계량의 실현값이 얻어질 수 있는 확률이다. 이 얘기랑 똑같은 얘기 써놓은 거고요. 그래서 그럼 여러분들 이제 p-value 개념을 알았으니까 p-value의 크기에 따라서 이게 우리가 이 가설에 대해서 기무 가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판단해야 되는지를 여기다 써놨는데 p-value의 크기에 따른 해석. 자, 그리고 이 단측 검정에서 우리 p-value가 0.5보다 큰 상황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예를 들어서 요 상황 이게 단측 검정이었죠. 이게 단측 검정인데 이 상황에서 이 p-value가 0.5보다 크려면은 이 평균보다도 더 이쪽에 이제 실현이 돼야 돼요. 왜냐면은 여기에서 딱 실현이 됐을 때 p-value 값이 이 절반 0.5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보다 얘가 더 일로 가면은 0.5가 넘어가게 된다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런 상황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그런 경우는 사실 약간 가설 설정 자체가 잘못된다고 판단을 하고 가설을 바꾸는 게 맞는 거예요. 왜냐면은 가설이 세타가 세타율보다 작다고 했으니까 요 평균보다 왼쪽에서 나타나야지 그 가설을 그래도 좀 지지하는 결과가 나타나는 건데 검정 통명의 실험값을 뽑았는데 생뚱맞게 이 반대쪽에서 나타나. 그러면은 이 가설 자체가 사실은 좀 틀렸고 가설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다시 시작하는 게 맞다는 거죠. 그래서 0.5보다 큰 상황은 우리 단측 검정에서는 p-value가 0.5보다 큰 상황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p-value의 크기에 따라서 우리가 이 H0 기무가설에 대해서 어떤 해석을 할 수 있는지 설명을 하자면 p-value가 크게 나왔다고 쳐봐요. p-value가 크게 나왔다라는 말은 검정 통계량이 자기 평균에 가까운 값으로 실현되었다라는 얘기인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이 밑에 있는 그림을 보면은 세 가지 종류의 대립가설에 대해서 다 p-value 그림을 그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p-value하고 제가 파란색으로 칠해놨죠. 그 p-value가 요거를 얘기한다라는 뜻으로 그려 놓은 거고. 자, 그리고 이 대립가설이 이런 형태일 때는 이 검정 통계량의 평균보다 왼쪽 이쪽을 보는 거고, 이 대립가설이 이런 형태일 때는 검정 통계량의 평균보다 더 오른쪽 이쪽을 보는 거고, 대립가설이 이런 형태라서 우리가 양측 검정이 된 경우에는 이 양쪽을 다 보게 된다. 근데 제가 이 경우에서 먼저 볼게요. 이 경우에서 검정 통계량이 자신의 평균에 가까운 값으로 실현되었다라는 말은 지금 이 그림에서는 제가 검정 통계량의 실현값이 여기라고 그림을 그려 놓은 거예요. 근데 이 경우에서 검정 통계량의 실현값이 여기가 아니라 더 평균에 가까운 값으로 실현됐다는 거죠. 이 p-value가 크다라는 말은 검정 통계량의 실현값이 평균에 가까운 곳에서 실현되었다. 그래야지 이 상황에서 p-value는 이 왼쪽 이 검정 통계량의 실현값으로부터 왼쪽 그거보다 더 이하 더 작은 실현값이 나올 확률을 구한 건데 그러면은 이 영역이 되는 거고 이렇게 칠한 부분에 대한 확률이 이게 이제 p-value가 되는 거고 그게 이제 p-value가 크다 이거죠. p-value가 크다라는 말은 검정 통계량의 자신의 평균에 가까운 값으로 실현되었다. 하는 거고 그 말은 H0 기무가설이 오를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왜냐면은 이 요
확률 밀도 함수는 검정 H0가 옳다라는 가정하에 그려진 검정 통계량의 확률 밀도 함수인데, 그렇다면은 이 확률 밀도는 이 평균 근처에 이렇게 많이 몰려 있으니까 여기서 가까운 검정 통계량이 여기서 가깝게 실현될수록 더 이게 오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거지. 반대로 반대 경우에 p-value가 작다라는 말은 검정 통계량이 자기 평균에서 먼 값으로 실현되었다는 거죠. 이 평균에서 왼쪽으로 더 먼 값. 예를 들어서 이런 데 딱 실현이 됐다고 쳐봐요. 좀 확대해가지고 이런 데 딱 실현이 됐어. 그러면은 여기서 p-value는 여기서 요거보다 더 작은 값이 나올 확률을 얘기하는 건데, 그거는 사실 얼마 안 된다는 거죠. p-value가 작다라는 말은 검정 통계량의 자기 평균에서 먼 값으로 실현되었다. 그리고 그 말인즉슨 우리의 기무가설이 틀렸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왜냐면은 기무가설이 맞다라고 치면은 요런 확률 밀도 함수의 검정 통계량이 요런 확률 밀도 함수를 떼어야 되기 때문에 요 평균에서 실현이 될 확률이 훨씬 높은데, 그게 검정 통계량의 실현값이 이쪽에서 평균에서 되게 먼 곳으로 실현됐다라는 말은 사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게 틀렸을 가능성이 높구나, 그런 논리로 흘러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p-value가 크다, 클 때는 H0가 오를 가능성이 크다는 거고, p-value가 작다라는 말은 H0가 틀렸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그런 논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알았을 거고, 제가 지금 계속 요거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요 상황도 다 똑같아요. 요 상황에서도 예를 들어서 p-value가 뭐 크게 나왔다 라는 말은 검정 통계량의 시간값이 요 평균 근처 여기서 이런 데서 실현이 돼서 p-value가 크다라는 말이고, 그 말은 우리가 가정하고 있는 기무가설이 오를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은 이 확률 밀도가 높은 곳에서 어, 검정 통계량이 실현됐으니까. 그리고 이 상황에서도 뭐 p-value가 작다라는 말은 여기서 훨씬 먼 곳 이런 데서 실현됐다 돼가지고 p-value가 작다라는 거고, 그 말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검정 통계량의 이제 확률 밀도 함수인 이놈이 틀렸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멀리서 이렇게 실현됐다라는 거는 또 생각해 보면은 뭐겠어요? 사실은 우리는 이런 거를 생각하고 있지만은 이게 아니라 사실은 이거일 확률이 높다는 거죠. 확률이라는 말을 쓰는 건 좀 조심스러운데, 이게 아니라 이런 식의 확률 밀도 함수를 띄고 있을 그런 가능성이 더 높다는 거죠. 이게 양의 실현값이 평균으로부터 오른쪽으로 멀리 떨어진 이런 곳에서 나온다면요. 그리고 요 경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양측 검정인 경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해요. 이 양측 검정인 경우에는 사실 얘로부터 왼쪽으로 이만큼 떨어졌든 오른쪽으로 이만큼 떨어졌든 이 두 길이가 같으면은 사실 똑같은 정도로 기모가설이든 아니면 대립가설이든 그거를 지지를 하는 거죠. 사실. 양쪽을 동등하게 다 살펴봐야 되니까. 그래서 이게 가설이 그러니까 양측 검정을 하기 위한 가설인 경우에는, 대립가설인 경우에는 어떤 하나의 검정 통계량이 딱 실현이 이렇게 됐다고 쳐봐요. 그러니까 요쪽으로 지금 실현이 된 거고, 그거로부터 이 평균으로부터 먼 부분에 대한 확률, 그리고 이거랑 이 대칭인 부분 요거랑 대칭점에 있는 부분 여기까지 해가지고 요거보다
여기를 기준으로 이 평균보다 더 이쪽으로 먼 부분, 요거를 합쳐가지고 우리가 P밸류라고 해요. 양측 검정인 경우에는 그렇게 합니다. 왜냐면은 이쪽으로 뭐 T만큼 간 거랑 이쪽으로 T만큼 간 거랑 동등하게 그 대립가설이든 그 기무가설이든 지지하는 정도가 똑같으니까. 그래서 양측 검정일 때는 이렇게 P밸류를 뭐 양쪽으로 가져가게 되고요.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게 이 그림을 이렇게 그렸다고 해서 검정 통계량이 이제 두 개가 나왔다, 두 개가 실현됐다는 게 아니에요. 이 경우에는 지금 여기에 실현됐거나 아니면 여기에 실현됐거나 한 거고 그 하나를 바탕으로 요 대칭에 있는 거는 대칭 값일 뿐이다 그냥. 그래서 자 그래서 아무튼 P밸류가 크다라는 거에 대한 의미와 P밸류가 작다라는 거에 대한 의미를 얘기를 했고 그러면 이제 판정 방식, P밸류 방식의 판정 방식 얘기를 할 건데 그거는 P밸류하고 사실 알파를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P밸류라는 게 어떤 검정 통계량의 시전값 그 이상으로 대립가설을 지지하는 검정 통계량의 실현값이 얻어질 그런 확률이라고 했는데 그럼 그 P밸류가 몇보다 크면은 우리가 이놈은 완전히 대립가설을 지지를 해서 뭐 H지로 기무가설은 이제 기무가설이 틀렸다고 보는 게 맞겠다라고 하는 게 좋을지 그 기준으로 삼는 게 바로 알파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유의 수준 알파 여기서 그래서 설정을 한 거고요. 그래서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겠지. 첫 번째 경우는 P밸류가 알파보다 큰 경우 두 번째 경우는 P밸류가 알파보다 작은 경우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그럼 P밸류가 알파보다 큰 경우에는 기무가설이 옳다. 그래서 기무가설을 기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게 되는 거고 P밸류가 알파보다 작은 경우에는 기무가설이 옳지 않다. 그래서 이 기무가설을 기각한다. 리젝트 H로 이렇게 결론을 내리게 되는 거죠. 검정 통계량의 실현값이 여기서 실현이 됐고 그럼 P밸류가 이렇게 되는 건데 이 P밸류랑 이제 알파랑 비교를 해가지고 얘가 이제 알파보다 크다. 어떤 알파보다 커. 그리고 P밸류는 사실 크면 클수록 이 검정 통계량이 평균에 이렇게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P밸류가 더 커지는 거잖아요. 크면 클수록 더 H0를 지지를 하는 건데 그게 그러면 뭐보다 얼마보다 커지면은 딱 이렇게 답을 답정 아니 뭐라고 하지? 보다 더 크면은 이제 확정적으로 우리가 기무가설이 맞다고 할까라고 하는 그 기준이 알파가 된다는 거. 반대의 경우는 반대의 경우 이 검정 통계량의 실현값이 그러니까 P밸류가 이렇게 작은 경우에는 검정 통계량의 실현값이 그 검정 통계량의 평균보다 먼 곳에서 실현이 됐다는 건데 그 말은 결국 검정 통계 그 기무가설이 옳지 않다는 사실을 더 지지를 하는 거고 근데 그래서 그 P밸류가 얼마나 작아졌을 때 우리가 확정적으로 기무가설이 옳지 않다라고 판정을 할 거냐면은 그게 P밸류가 이 알파보다 작아졌을 때 이 알파보다 작을 때 그때 그렇다는 이 나머지 경우에 대해서도 다 비슷하게 논리를 전개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P밸류가 뭔지는 확실히 알았을 것 같고 이제 기강력에 대해서 바로 얘기를 할게요. 기강력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P밸류를 이해했으면은 거의 어렵지 않게 기강력도 바로 이해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어떤 꼬리 확률 또는 누적 확률 또는 둘을 합친 것은 바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 경우에는 꼬리 확률이고요. 이 경우에는 누적 확률이고요. 이 경우에는 이 양쪽 꼬리 확률과 누적 확률을 합친 것. 그게 알파가 되도록 하는 경계치. 그 이상으로 대립가설을 지지하는 검정 통계량의 치역의 구간이다. 이렇게 말로 설명하면은 조금 더 이해가 안 될 수가 있는데 그림으로 보면은 더 간단해요. 그래서 제가 이 그림 밑에 그림에서는 아까 요 그림에서는 이 파란색으로 칠한 부분들이 피밸류를 얘기를 하는 그런 면적이었는데 여기에서는 제가 빨간색으로 칠한 영역이 칠한 이거는 이 빨간색으로 칠한 영역은 제가 피밸류는 이 면적을 제가 칠해놓은 거예요. 면적을 칠해놓은 건데 이 기각역이라는 거는 이 면적이 아니라 그런 이 검정 통계량의 치역의 영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부분을 얘기한다는 거죠. 또는 이 부분 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런 기각력을 정해놓느냐? 이 판정 방식을 이런 식으로 가져가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거고요. 판정 방식이 뭐냐면 검정 통계량이 기각력에 속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도 두 가지 경우가 있을 거잖아요. 첫 번째 경우는 검정 통계량의 실현값이 기각력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그리고 두 번째 경우는 반대로 검정 통계량의 실현값이 기각력에 포함되는 경우. 그래서 이 첫 번째 경우에는 실현값이 기각력에 포함된다.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면은 우리가 결론을 기각하지 않는다. 귀무가설을 기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거고요. 그 반대의 경우, 검정 통계량의 실현값이 기각력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그럼 기각력에 포함이 됐으니까 귀무가설을 기각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름 자체를 기각역이라고 정한 거고요. 그래서 요 경우를 또 살펴볼게요. 대립가설이 이렇게 설정된 경우에 그때 우리가 이 알파 유의 수준은 정하고 시작한다고 했잖아요. 알파 요거는 사전에 결정해둔 확률 값이야. 우리가 그냥 정해서 쓰는 거예요. 뭐 0.05, 01, 0.1 이런 값들을 우리가 정해서 쓰는 거고 그 알파를 우리가 정해놨으면은 바로 기각력도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알파를 알고 대립가설을 알면은 우리는 바로 기각력을 결정할 수가 있다. 어떻게 하냐면은 이렇게. 그래서 요 경우에서는 지금 요 경우에서는 누적 확률인 거예요. 누적 확률이 알파가 되도록 하는 경계치. 그러니까 어떤 경계치가 있는데 사실 여기겠죠. 그림으로 다 그려놨지만 경계치가 있어서 거기에 대한 이 누적 확률 이거죠. 누적 확률. 누적 확률이 알파가 되는 요거 이상으로 대립가설을 지지하는 그러니까 요거 기준으로 평균이랑 반대 방향 이쪽으로 그런 검정 통계량의 취역 구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걸 기준으로 왼쪽 검정 통계량의 이게 X축 전체가 취역 구간인데 그 전체 구간이 아니라 꼭 이 누적 확률이 알파가 되는 경계치인 여기 왜냐면은 여기서부터 여기에서 이제 누적 확률을 계산하면 알파가 되니까 그거 이상으로 H1을 지지하는 검정 통계량의 취역 구간은 요거서부터 이 왼쪽 그 구간이다. 사실 여기까지만 그렸지만은 저기 뭐 마이너스 무한대까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그 기각력을 지금
기강력을 이렇게 설정을 해놨으면은 이 상황에서 우리가 검정 통계량의 실험값을 막 찍어 본다 이 말이에요. 찍었을 때 여기에서 나왔다. 그러면은 이거는 지금 기강력에 속하지 않죠. 검정 통계량의 실험값이 기강력에 포함되지 않은 이 상태인 거죠. 그러면은 이 기무가설을 기각하지 않는 거고 검정 통계량을 딱 실험값을 구했는데 그게 이런 식으로 딱 됐어요. 그러면은 얘가 지금은 얘가 이 기강력에 속하죠. 그러면은 기무가설을 기각한다. 그리고 나머지 경우에 대해서도 다 똑같아요. 알파랑 그리고 대립가설 이 경우에도 알파랑 그리고 대립가설 이게 있으면은 이런 식으로 다 기강력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고요. 이 정의에 의해서 그 다음에 검정 통계량을 실험값을 구한 다음에 그게 기강력에 속하냐 안 속하냐 이거 가지고 그 기무가설을 기각할지 안 할지를 결정하면 된다. 유의 수준하고 기강력하고 관계를 살펴보면은 사실 뭐 앞에서부터 요 P밸류랑 기강력이랑 다 비교해서 보면은 결국 이제 똑같은 논리를 갖고 있는데 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런 식으로 접근한다는 느낌이 들 거고 유의 수준하고 기억력의 관계를 보면은 일단 그 유의 수준 알파를 우리가 크게 설정했다고 쳐봐요. 그 말은 결국 기강력이 넓다는 거죠. 요 그림 상황을 보면은 알파가 크다라는 말은 그런 여기서 말하는 이 꼬리 누적 확률이 알파가 되는 경계치가 크다는 거예요. 이거보다 알파를 더 크게 설정해서 치면은 그 경계치가 이쯤이 되는 거고 그러면은 그 기강력이 이렇게 더 넓어지겠죠. 여기까지 되겠죠, 기강력이. 그러면은 기강력이 넓다라는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검정 통계량의 실험값을 딱 뽑았을 때 그놈이 기강력에 속하게 될 그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는 거죠. 기강력이 넓으니까. 넓으니까. 알파를 우리가 만약에 진짜 엄청 더 크게 설정해서 거의 뭐 0.4하고 이렇게 해서 그러면은 경계치가 여기가 될 거고 그래야지 한 이쪽으로부터 누적 확률 계산했을 때 알파 0.49가 될 거고 그 경우에는 기강력이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이거보다 작은 영역이 이렇게까지 확장이 될 거고 그 경우에는 사실 검정 통계량이 거의 뭐가 나와도 검정 통계량의 값이 뭐가 나오든지 간에 거의 기각이 되겠죠. 왜냐면 거의 이 모든 영역이 다 기각력이니까. 그래서 알파를 크게 설정하면 기각력이 넓어지게 되고 그러면 기무가설이 기각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그렇게 되면은 어, 그 기무가설이 기각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런 경우를 우리가 되게 진보적인 가설 검정이다라고 해요. 왜냐면은 이 진보적이라는 거는 기존의 것을 좀 바꾸고 싶어 하는 그런 성향이기 때문에 어, 이 기존의 것이 기각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니까 그 가설 검정의 설계 자체가 굉장히 진보적으로 된 거죠. 알파를 크게 설정하면요. 알파를 작게 설정하면은 뭐 기각력이 좁아지게 되는 것이고 그 경우에는 기무가설이 기각될 가능성이 낮다. 그러니까 기존의 주장, 기무가설이라는 거는 이제 기존의 주장이니까 그게 기각될 가능성이 낮다라는 거는 그 가설 검정이 되게 보수적으로 설계가 됐다. 보수적이라는 게 기존의 것들을 그대로 유지하고 싶어하는 그런 성향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유의수준과 기각력은 뭐 그런 관계가 있고 그런 거에 따라서 가설 검정이 진보적인지 보수적인지를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유의 수준 P밸류 기각력 이게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라서 제가 좀 길게 설명을 했는데 잘 받아들여졌는지는 모르겠지만요. 잘 이해가 안 되면은 저한테 와서 물어봐도 좋고 아니면은 좀 뭐야
Q&A 게시판이나 이런 걸로 물어봐도 좋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에서 이 1종 오류, 2종 오류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